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척추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척추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제자분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이 30년 이상 그죠? 네. 경험이 많으니까 진솔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합에 근무할 분도 계시고 시합을 운영할 분도 계신데, 사실은 시합은 이제 이걸 오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분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네. 우리 지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합을 하려면은 이제 어떤 입지를 선정하는 그 시합 사무실의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가 주거지인지, 아니면 이 지역이 사무실인지, 아니면은 이 지역이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래 혼재되어 있는 지정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격대를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 전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또 감안하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는 또 위치가 좋은 데는 어떻다, 밖에 간판을 걸면은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위치가 좋으면 어떻다 조금 비쌀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걸 감수하고 조금 위치 좋은 데를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내 기술은 특화된 기술이고 특화된 노하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외진데 해도 기술로서 승부를 걸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위치를 선정할 때도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보면서 시술 금액대를 또 정하셔야 돼요. 물론 시술 금액대라든지 프로그램은 얼마나 내가 잘하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많으냐,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샵을 운영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직원 수급,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제 마케팅 전략이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고도 그렇잖아요. 전단지도 있고, 게릴라 현수막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까는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입소문도 있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또 제대로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플랜 B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달세를 어느 정도 이제 사무실 다 나가는데, 그걸 정말 고정비잖아요. 그걸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못 지면서 사업을 한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거 없습니다. 사업은요, 크든 작든 사업은 사업입니다. 1인 기업이든 직원을 4분 서든 5분 서든 10분 서든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축구를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감독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그 준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수는요, 사업을 성공하는 선수는요, 운동선수는요, 경기장에 나가기 전부터 거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성패가 거의 결정돼요.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 말을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샤업을 성공하려면 샤업을 입지를 선정하는 능력,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 지역에 알맞는 가격대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50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10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내가 100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정말
어떤 근육이나 척추 질환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또 그 시술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느냐, 정말 힘들어서 하느냐, 그게 다 또 다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양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죠. 그게 노하우죠. 그게 내공이죠. 제가 30년 넘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만 명 이상 했는데 저 손 보면 남들이 그러잖아요. 여자 손 같다 그러잖아요. 뭐냐, 기술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술로. 그래서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내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공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는 게 내공입니다.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는 게 내공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겨놓고 싸워라.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린 게, 우리 인생은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인데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자세. 제가 거의 전국에 뭐 100여 개 대학을 강의했고, 특강, 학점 강의, 평생 교육은 엄청나게 강의했잖아요. 강의했고, 또 일반인 의사분들 수도 없이 강의했고, 교회 명사 초청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준비하고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우리 제자들 얘기 쭉 보면.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는 평생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99% 준비가 되어 있고 플랜 B를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이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 있죠. 재능 있는 사람을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일을 즐기는 거예요. 응? 일을 즐기는 거예요. 일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몸이 금방금방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마케팅 기법이 딱 접목이 되면 어떻다?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장소가 중요하다, 엘리베이터가 중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경험을 비춰 말씀드리면, 제가 영등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영등포에 전철 5호선 영등포 시장 옆 건물인데 1층에 이불가게인데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이제 샵이 나온 거예요. 매도.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시설은 한 5천만 원 들게 했는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5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영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원장님 물어봤어요. 고객이 몇 명입니까? 고객이 2명이 됐달라.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요. 나는 살릴 수 있다. 뭘로? 기술로서. 그래서 권리 얼마 좀 되겠냐니까 권리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200을 줬어요. 200을 주고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냥 나가면 철거 비용만 해도 몇백이 드니까 이익이죠. 그 200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는? 내가 기술로서 승부를 거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 이전을 한 거예요. 인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 피부 관리 학원에 이제 특강을 가끔씩 나왔는데, 그 이제 피부 관리 학원에 가서 내가 그랬죠. 내가 시합을 하는데 내 사무실 근무할 사람 손들어라. 한 2명이 손들더라. 그래가지고 근무를 해라. 근데 교수님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피부 관리 이제 기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르칠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한 3년, 4년 정도 실력 될 정도로 키웠어요.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요.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키워가지고
샵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직원이 4명까지 늘었어요. 4명까지 늘었고 너무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그 고객들이 오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을 다 빨아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샵이 5층인데 5층이 제일 끝층이에요. 제일 미층인데 그 5층 위에는 옥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옥상에 밖에다가 막 그 고객들 옷을 들고 그랬다고. 그게 빨리빨리 안 마르니까 이제 고객들은 계속 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느냐? 성공을 시켰다니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뭐 시설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니즈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샵에 건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 아, 내가 몸도 안 아파, 뭐 행복해. 아, 그런데 뭐 그 가서 마사지는 안 받아, 거기서 척추 교정이나 안 받아보자. 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바쁩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노숙자인데도 물어보세요. 바빠요. 아침밥 타 먹어야 되지, 점심밥 타 먹어야 되지, 자기 동료들하고 술도 한잔 해야 되지. 노숙자도 바빠요. 제가 그러잖아요. 노숙자도 너무 바빠가지고 노숙자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도 바쁘더라고. 실제로 내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쁘더라고요. 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빠서 그렇지.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또 때로는 저끼리 싸워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노숙자도 과로사한다 이런 농담을 제가 하는데 하여튼 다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돼요. 시간을. 그죠?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영등포 그 샵을 인수해가지고 성공하게 된 어떤 요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실력이고요. 두 번째 실력이고요. 세 번째도 실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올라오면서 사람이 처음에 그러죠. 아이고, 여기는 다시 못 올 때다. 힘이 들어서. 근데 어때요? 몸이 좋아지니까 오더라니까요. 직원을 4분까지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선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대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안 된다고 내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런 길을 평생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솔직히 우리 동네도 이 샵이 많지만은 제가 어디가 받을 데가 없어. 솔직한 말. 나는 우리 제자들 교육시키면서 우리 제자들이 받는 게 더 좋아. 제대로 하는 데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안전수칙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나는지 인체를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내가 쉽고 빨리 그 고객들의 몸을 건강한 몸, 행복한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하는 것은 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샵 원장님이 한 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원분들 한두 분 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말이죠. 어떤 대학에서 요즘도 가끔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도 좀 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갑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수님 받는 월급의 2배 이상 받으면은 내가 시간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끊죠. 왜냐?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왜냐? 내가 하루 학교 강의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요. 이 내라는 기업체는 제가 운영하는 나라는 기업체는 하루 종일 그 강사로 조금 받으려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TV 방송에서도 건강 프로그램 이런 많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가끔 저희들 전화가 옵니다. 요즘도 저 사이트 보고 막 어떻게 알아가 전화가 와요. 그럼 어때요? 제가 잘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출연 잘 안 해요. 왜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무슨 말이냐? 정말 KBS 모시도 물어보세요. 이런 데 아니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 KBS 모시도 물어보세요. 같은 데 제가 출연을 다 했잖아요. 그런 데는 출연료도 솔직히 말해서 출연료도 많이 줘요. 1시간 출연하면 그 당시에 제가 40만 원 받았어요. 요즘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케이블 TV는 뭐 출연료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어때요? 약 팔고 뭐 이런 방송이 많잖아요. 그거 나가서 내가 덜놀이 할 그뿐이냐고. 그런 인격은 아니잖아. 예? 그런 내공은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원장님이 하루 술 먹고 놀면은 우리 원장님이 운영하는 사업, 그 기업체는 하루 종일 술 먹고 노는 거예요. 전 직원이 다. 우리 원장님이 짜투리 시간을 내가 운동하면은 우리 원장님의 회사는 전 직원이 다 체력 강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해라는 얘기예요.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인터넷이나 보고 이상한 거나 보고 놀고 웃고 즐기고 그럴 시간 있으면은 강주수 TV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움직이는 동선이 나라는 기업체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은 회장이 나가서 골프를 치도 직원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15명 미만, 15명 미만인 어떤 샵이나 직원이 15명 미만인 회사는 그거는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중에 소규모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대표가 놀면 같이 다 노는 거예요. 대표가 일하면 같이 일하는 거고.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시한 대학에 강의해달라 안 가고 또 시시한 방송에 출연해달라 안 가는 이유는 내 자신의 시야를 내 자신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가서 인사나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잘해봅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라. 내 자신이 오늘 사무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은 회사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고, 내 자신이 헛된 생각하고 밖에서 딴짓하고 하면은 회사 전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평생 실수를 안 하는데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이거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지방도 가고 KTX 타고 가고, KTX 없을 때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사실은 KTX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참 강의할 때 젊은 시절에 KTX가 없었어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단 한 번도 내가 강의에 지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대구에 강의하고 거기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야 돼. 근데 대구에서 강의하고 나왔는데 KTX 열차가 너무 임박해. 표를 끊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때요? 일단 KTX를 탔어요. 왜냐?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무조건 가야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왜냐? 내 한 사람이 지각하면은 거기 모인 학생들 20명, 30명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무조건 KTX를 탔어. 타고 표는 없잖아요. 그거 어때요? KTX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까지 금방 가잖아요. 그냥 화장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표 검사하는 거를 모면하고 그냥 부산에서 저희가 강의하러 갔어요. 운 좋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왜 그게 성립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워낙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KTX를 타면은 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 있던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게 뭐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야도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 강의를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지각한 적이 없는데 저처럼 강의 많이 한 사람도 드물어요. 예? 그런데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술 관리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깜빡했어요. 나도 사람이지라 깜빡했어요. 깜빡하고 다른 데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아이, 교수님 왔는데 안 계시네요. 이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 사람 당연히 돌아갔죠. 돌아가고 어때요? 당연히 다시 안 오죠. 당연히 다시 안 와요. 저는 압니다. 그 사람 심정.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수많은 사람을 시술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시간 스케줄, 타임 스케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큰일 못해요, 그 사람은. 말로만 떠버리지.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람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요즘 어떻게 했냐. 방송도 한 번도 내가, 방송도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번도 방송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어떤 데는 생방송인데 갔어요. 갔는데 나는 항상 1시간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착을 했는데 내하고 같이 출연할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PD가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나는 미리 가니까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이 늦게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생방송인데. 그 PD가 저희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하고 방송 진행을 하면 내가 그 사람 말할 때는 제가 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PD가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시고 오늘 선생님 혼자 스페셜로 강 교수님 무대를 꾸밀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준비 안 한 말을 해도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안 나오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의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항상 1시간 전에 제가 먼저 가 스탠바이 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마인드로 평생을 살았어도 제가 이 관리받으러 온 한 분에게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프로의 자세는 그게 아니지.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굉장히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신뢰를 얻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큰 사업할 사람은 신용을 잊으면 안 된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다닌 요정의 마담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사업 작업을 이렇게 빌려주고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주영 회장님이 바쁠 때는 격리 직원이 가서 돈을 받아왔대요. 마담에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용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우리 고객이 실수했던데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안 올 거예요. 안 오는데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고 하지 않는데 내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분은 관리를 받아요. 결제를 해요. 꼭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샵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했는데 또 피우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 사람이 뭐 관리를 받겠다면 이야기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는 거지. 안 받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장님이 와서 고가 관리를 받는다. 오십시오. 안에서 담배 피우면 창문 열고 환기하죠. 이게 아닙니다.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교정의 달인이 되느냐?
또 샵이 성공하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 30년 넘게 그런 강 교수의 내공이랄까 어떤 철학이랄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동거를 해야 돼요. 내가 평생 강의를 하고 평생 시술을 했지만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교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도 시합 원장들 중에 뭐 고객에게도 돈을 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고객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도 안 돼요. 너무 친하게 지내도 안 돼요. 네.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용과 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선행돼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심한 고객들이 가끔은 있죠. 늦게 왔으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을 못 주겠어. 다음 고객들이 지장이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부터 시간을 지켜와야 되는데 늦게 오면서 아이고 내가 바빠 죽겠습니다. 그럼 늦게 온 것도 실수했으면서 사과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음에 예약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 어기면은 관리를 못 받든지 다음에 시간 어기면 관리를 못 받든지 예약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언지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샵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즘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 강교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쉽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성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샵의 가성비를 높인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관리비를 적게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손님은 많이 오게 되겠죠.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정말 시술비를 적게 받고 정말 관리를 편하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다? 650명의 근육과 200의 뼈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또 저처럼 실전 시술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 우리 제자들에게 공부를 하고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저희 사명입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효과 좋으면서 쉽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개발해라.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 실전 경험도 없고. 그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 개념, 신용 관리를 잘 하는 데서부터 자기 관리가 되고 고객 관리가 되고 또 무슨 관리에 대해 직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직원 월급을 정확하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직원을 쓰고 과거에 많이 해봤지만 단 하루도 직원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줄 자신이 없고 지킬 자신이 없다.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금의 돈에 대한 신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월급 제대로 주고 나서 직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고 잘하면 격려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기본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월드컵 시즌인데 지금 벤투 감독이 사람들 평가할 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퍼포먼스는 없다. 퍼포먼스는 없는데 특별한 퍼포먼스는 없는데 뭐가 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기본. 기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치다가요. 잘 안 맞잖아요. 그럼 코치가 어때요? 기본부터 가르친대요. 그 유명한 선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샵에도 이 기본을 지키면서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이제 또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흔히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나는 종교인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떠벌리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나? 요걸 따블로 듣는 거예요. 요걸.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종교도 욕 듣고 자신도 욕 듣는 거예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게 나아요. 왜냐? 자신만 욕 듣잖아. 나는 뭐 종교인인데 떠들다가 뭐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 무슨 종교인 주제에 무슨 종교인 주제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럼 그 종교도 욕 듣고 자신도 욕 듣는 거예요. 그게 더 비난받는 거야. 그 철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어떤 종교를 믿습니다. 그 종교도 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종교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리할 때는 항상 만날 이유가 있고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저는 99.9%가 거의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저 재능이 필요해서 저희 능력이 필요해서 저희 강의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이지 제가 찾아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항상 만날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왜 만나는지 그 사람 만나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사람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타임 스케줄 관리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쓸데없이 뭐 교수님 뭐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그럼 나를 찾아오는 제자들, 나를 찾아오는 뭐 지인들, 인맥이고 의리잖아요. 그럼 인맥과 의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인맥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실로 사업을 하고 진실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인맥과 의리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과 성과와 성실과 약속 준수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그러면은 실적과 성과와 성실과 약속 이행으로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맥은 중요치 않다. 저에게 찾아오는 뭐 제자들은 직원 소개, 뭐 또 오늘 전화 직원 자기 취직 문제,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문제, 그 다음에 뭐 강의 문제, 뭐 때로는 인생 상담, 개업 창업 관계, 각계각층에서 뭐 각종 일로 전화가 많이 오고 만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의 시간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아 원장님들이 내가 하루 놀면은 우리 내라는 회사 전체가 다 놀고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내라는 회사 전체가 열심히 일한다. 그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직원은 평가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에게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직원은 어떻게 평가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 이러잖아요. 나는 뭐 쉬는 날에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뭐 비즈니스 하잖아요. 지금도. 나는 쉬는 날 전화 안 받습니다. 업무 시간만 전화 받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똑같은 회사인데도 업무 시간 안 돼서 전화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해요. 결과를 보면. 무슨 말이냐. 권한만 주장하고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 권한만 주장하고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요즘 젊은이든 뭐 나이 든 사람 관계없어요. 뭐 젊은이들은 뭐 별 수 있어요? 요즘? 그거 아니에요.
젊고 늙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뭐 안 든 젊은이고 나이가 든 늙은이고 뭘로 구분합니까? 나이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 마인드가 어떠냐? 나이 80, 90대도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하고 있고 연구와 도전은 나의 필생의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20대, 3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직원을 평가할 때는 이 친구가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주장하는지 의무를 다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권한만 주장하는지 예? 그거 보면 딱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해야 인사고과 점수도 매길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직원을 얻을 수가 있고 직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경청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고객에게 이제 찬양하면서 아니 여기 뭐 고칠 점이 있냐고 여기 뭐 단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렇지 이거는 그분 생각이 맞네 고쳐야 되겠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단점과 내가 장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을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떨까요?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습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뭐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요? 더 좋은 점이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은 살려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알 수도 없으면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이끈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하면 100% 지켜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래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정말 약속시키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 안 지키고 허투루 살고 이 사람 말을 뭐 했다면은 뭐 나중에는 뭐 공수표가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그냥 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내 갈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 든 사람을 내가 뭐 교육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교육한다고 말 듣나요? 그런 사람이? 안 듣죠. 아유 저 새끼 뭐 잘났지도 않은 놈이 무슨 자수냐 이러지. 근데 지가 뭘 잘못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무시하고 가라고. 왜냐? 고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 중에서도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서 그런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을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 그러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인생 상담을 하는 우리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건 실전이잖아요. 뭐 저도 책을 8권을 썼고요. 강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만 실전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주식 실전 투자, 선물 실전 투자, 해외선물 실전 투자 잘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경제학과 교수는 이론가입니다. 실전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버는 사람, 뭐 미국도 워렌 버핏이 뭐 경제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전 투자가. 무슨 말이냐?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십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뭐,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경영학과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실전 고수가 되십시오. 사업은 실전입니다. 그래서
알량한 그 뭐 책 몇 권 읽고 뭐 이론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다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강의도 많이 해봤고, 샵 운영도 엄청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은 실전이고, 사업은 수익이고, 사업은 숫자로 말한다. 그리고 사람이 믿어야 될 거는 확률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딱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직원이 있으면 끝납니다. 어떤 직원인데 그 일을 미치도록 즐기는 직원이면 끝나요, 여러분. 그 한 명이면 끝나요. 그럼 그 밑에 직원 몇 명 붙여서 일 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저 젊은 시절에 강의를 할 때 대단한 협회에서 제가 강의를 준교수를 했어요. 그때 평일, 토요일, 일요일 그냥 뭐 쉼없이 강의하고 제가 알아서 다 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네? 여러분도 그렇게 일하는 직원 한 명 있으면 끝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직원이 나중에 다른 일, 자기 사업을 해도 그거 잘 돼요. 직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업을 내가 창업을 내가 잘 성공을 하겠습니까? 성공 못 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사명을 알고 일을 하는 직원, 즐기면서 미치도록 일하는 직원, 그 직원 한두 명 있으면 직원 10명 있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 직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평범한 직원들 서고 밑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을 꿈꾸고 제대로 일을 하겠다면은 일을 즐기고 미친 듯이 일을 즐기는 직원 하나 찾는데 여러분들 집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령이다. 직원 관리 부분은 그건 꼭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 하나의 부분도 저의 사명입니다. 평소에 따뜻한 물 10잔씩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 적당히 하시고 운동 중에서도 호흡을 산소를 공부하는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근육을 강화시키는 웨이트 운동 중에서도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렌즈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 운동 등등을 균형되게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일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시면서 신용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 멋지게 자신을 개발하고 사업체를 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규수 TV의 강규수 교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